자, 이제 앞에 화면 볼게요. 어제 하던 거에 이어서 NTH 차일드 조금 더 해볼 겁니다. 그 사이에 일단 어제 했던 것처럼 상황을 좀 만들어 놓을게요. 얘를 어제 이렇게 했죠, 우리가? 또 이 색깔이었던 것 같네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NTH 차일드 기본적으로 써봤을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이었던 건 넷째가 div면이란 얘기였어요. div 중에 넷째 이런 거 아니고, 그쵸?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사실이고, 그리고 어제 이거를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걸 보여드렸었는데 자, 이거는 코드펜 안에서 느낌표 탭하면 나와요. 느낌표 하고 탭하면 나오는 녀석인데, 자,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HTML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 구조를 갖추고 있어요. 이 구조가 있어야만 HTML로서 활용이 가능한데, 코드펜은 이미 이런 것들을 내포하고 있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입력하는 이러한 태그들이 사실상 이 body라고 하는 영역 안쪽에 들어가는 것이었다. 그동안 우리는 이거를 크게 신경 쓰지 않으면서 했지만 사실은 이게 이렇게 들어있던 거였다. 여기는 이미 이게 내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느낌표 탭을 하고 나면 이게 느낌표가 뜹니다. 뭐라고 하고 있는 건데요. 네, 괜찮아요. 이래도 인식은 잘 되죠? 문제는 바로 얘가 먹지 않죠. 넷째가 div가 아니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상황이.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가 들어있는 상태인 건데, 우리가 실제로 나중에 이 HTML 문서를 STS 같은 데 가서 프로젝트를 만들고 파일을 만들어내면 이러한 내용을 내포시켜서 만들 거예요. 진짜로 그렇게 생긴 걸 보시게 될 겁니다. 이제 간단하게 조금만 설명을 드려보자면, 자, 가장 먼저 첫 번째 있는 이 친구, 얘는 뭐 딱히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진 않은데 어떤 거냐면 이 doc라고 하는 게 도큐먼트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도큐먼트는 문서예요, 문서. 도큐먼트 자체가 문서인데 얘가 말하고 있는 게 doc 타입, 이 문서의 타입은 html이야 라고 알려주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에 맞게 html이라고 하는 태그로 시작을 했고요. 이 태그는 여기서 닫혀요. 가장 바깥에 있는 녀석이란 얘기겠죠? 그리고 그 안에 헤드라고 하는 영역이 하나가 있고 얘는 여기서 닫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body라는 영역이 있어요. 쉽게 생각하면 머리랑 몸통이에요. 이 HTML 문서에는 머리라는 영역과 몸통이라는 영역이 있는 건데 우리가 실제로 컨텐츠를 화면을 그리기 위해서 컨텐츠를 넣어야 되는 곳은 이 body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력하는 것들이 사실상 여기 들어있던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안에는 메타라고 하는 태그를 사용해서 몇 가지 것들이 쓰여져 있는데 이거는 거의 기본값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우리가 특별하게 메타를 건드릴 이유는 없습니다. 인코딩 관련된 거, 뭐 기타 기본 세팅 같은 거 몇 가지 들어가 있는데 크게 이 친구들을 건드릴 필요가 없고 나중에 이 파일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얘를 우리가 직접 타이핑하지는 않을 거예요. STS 같은 툴을 사용해서 파일을 만들어내면 알아서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걸 사용하면 되니까. 자, 그 와중에 이제 타이틀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어요. 이, 이 타이틀 같은 경우는 제가 우리 이런 걸로도 초반에 한번 테스트를 해봤던 것 같은데 타이틀 태그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가 뭔가를 넣으면 이 안에 들어있는 컨텐츠가 화면에 안 나와요. 이 상황으로 한번 보긴 했었습니다. 이 타이틀 태그는 뭐 하는 애냐면 지금은 우리가 이미
온라인 웹 환경 안에서 온라인 사이트 안에서 얘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도드라지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이 타이틀은 우리가 실제로 프로젝트 안에서 이 파일을 만들어서 타이틀을 지정한다라고 하면 여기에 역할을 합니다. 지금 도큐먼트라고 들어있는데 이게 진짜 우리가 그 프로젝트 내에서 만든 파일이었다면 이 이름이 이쪽에 나와요. 이게 타이틀이에요. 지금 현재 이 페이지, 이 HTML로 그려낸 그 페이지의 제목을 여기서 알려준다. 그게 타이틀입니다. 이거는 실제로 보시게 될 거니까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는 그동안 이 코드펜이라는 툴 안에서 저런 걸 생략하고 간단하게 사용하고 있던 거다 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런 거 어제 보여드렸어요. 여기에 네비 태그 같은 거 하나 들어가면 골드 바뀌는 녀석은 없어질 거다라고. 더 이상 넷째 중에는 diab이라는 녀석이 없으니까, 그죠? 그리고 몇 가지를 좀 더 보여드릴 겁니다. 자, 제가 지금 네 번째, 그러니까 넷째가 div면 이란 얘기를 통해서 이걸 통해서 얘의 색깔을 골드로 바꿨는데 만약에 짝수 두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 여덟 번째, 열 번째 이 녀석들을 한 번에 다 고르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 이 방식, 우리가 배운 이 방식을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써 내려갈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러면 어차피 나머지는 다 똑같으니까 혹시 이런 게 되지 않을까? 안 됩니다, 얘는. 이런 문법은 없어요. 이건 불가능해요. 그러면 어차피 똑같은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방식. 이거는 가능하겠죠? 이건 그냥 선택자 여러 개, 쉼표란에 컴마라는 구분자를 사용해서 선택자를 여러 개 놓는 거였으니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2, 4, 6, 8, 10 다섯 개를 벌써 해야 돼요. 지금 10개니까 망정이지 얘가 100개였는데 짝수 번째에 있는 애들을 다 색깔을 바꾸려고 했다. 그럼 언제 이걸 다 쓰고 있겠어요, 그죠? 당연히 이거를 처리할 수 있는 좋은 방식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n이라고 할 거예요. 이게 nth child잖아요. 우리가 어제 first child랑 last child를 봤어요. 근데 그거 말고 이제 nth child는 이제 자식의 의미니까 nth.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th는 그 영어로 숫자 쓸 때 th 붙이는 그 th랑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앞에 있는 이 n이라는 녀석은 미지수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미지수를 사용해서 몇 번째 자식인지를 골라줄 수 있어요. 얘가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냐. 이 n이라는 녀석을 사용을 했을 때 이 n 자리에는 0부터 알아서 되는 데까지 돌려줍니다. 그럼 첫 번째 0이 들어간 거예요. 이 n이에요. 이건 우리가 2 곱하기 n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여기가 0이래요. 그럼 결국 2 곱하기 0이 된 건데 그럼 결과는 뭐예요? 0이죠. 우리 근데 0번째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는 아무 일도 안 해요. 자, 그 다음에 1이 들어갑니다. 이 n인데 여기가 1이래요. 그럼 2 곱하기 1은 2죠. 둘째 된 거고요. 그 다음엔 2가 들어가요. 넷째 되겠죠? 3이 들어가요. 여섯째. 이런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홀수를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짝수는 이 n이라고 넣으면 이 n이 0부터 쭉 되는 데까지 다 돌아줄 거니까 반복할 거니까 짝수는 문제가 없는데 홀수는 빼기 1 보통 플러스 1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빼기 1 되긴 되는데 보통은 플러스 1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둘이 결과는 동일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0 들어갔다. 그럼 0 플러스 1이니까 첫째. 1 들어갔다. 2 플러스 1이니까 셋째. 이런 느낌으로 갈 수 있어요. 이 미지수 n이라는 걸 사용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규칙이 있는 자식들을 찾아낼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 10개가 있는 상황에서 제가 이 줄을 고르고 싶어요. 이 한 줄을 골라내고 싶어요. 그럼 저는 어떤 미지수를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야 이 한 줄을 다 고를 수 있을까요? 한 번에. 자, 일단 우리가 골라야 되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첫째, 넷째, 일곱째, 열째죠. 그럼 이 사이의 규칙이 뭐예요? 3씩 커지고 있죠. 3씩 커져야 된다. 간단하지 않나요? 제가 골라줬군요. 이게 아니라 아니지. 3n 플러스 1 이렇게 가야죠. 그러면 n에 0이 들어갔을 때 0 플러스 1 첫째, 1이 들어갔을 때 3 플러스 1 넷째, 2가 들어갔을 때 6 플러스 1 7, 3이 들어갔을 때 10. 그쵸? 우리가 이 규칙만 잘 활용을 한다면 이 n이라는 미지수를 사용해서 한 줄씩 아예 바꿔버리는 것도 가능하다. 규칙이 아예 없는 상태로 중구난방으로 데이터를 뽑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예를 들어 여기 고르고 여기 고르고 여기 고르고 싶어요. 이렇게 4개 이런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겠죠. 규칙이 존재하는 애는 하나로 묶어서 뽑을 수 있을 거고 그렇지 못한 애는 따로따로 골라야만 해요. NTH 차일드는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배우기 전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확실히 좀 더 선택자를 활용할 수 있는, 선택자를 좀 편하게 골라낼 수 있는 방식을 알아낸 겁니다. 자, 이런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걸 한번 보자. 이 녀석을 일단 너비를 한 300 정도 줘보고, 자, 얘는 이제 div가 블록 요소이기 때문에 당연히 너비를 최대화하고 있었다가 너비를 지정하니까 줄었죠. 지금 이 상태에서 제가 이 녀석을 가운데 정렬하고 싶어요. 근데 이 div의 디스플레이를 블록으로 바꾸진 않을 거예요. 아니 인라인 블록으로. 그러니까 블록 요소의 성질은 그대로 유지를 하되 정렬을 시키고 싶은 겁니다. 여기다가 위치를 시키고 싶어요. 이걸 배워볼 겁니다. 이거를 블록 요소의 성질을 유지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얘 그냥 인라인 블록으로 바꾼 다음에 이 div 바깥에 부모한테 텍스트라인 센터 같은 거 주면 하겠죠? 글자 취급을 해서 가운데 정렬할 수 있어요. 블록 요소의 성질을 유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면 그 방식은 당연히 불가할 겁니다. 이 div 자체를 정렬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자, 이거를 잘 보세요. 일단은 너비를 잠깐 주석을 걸어놓고 제가 마진 레프트를 한 100픽셀 줄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화면이 변화할까요? 마진 레프트를 100픽셀. 그러면 얘는 너비를 지정하지 않았으니까 너비가 최대화예요. 그 화면이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줄어들면 줄어드는 대로 유지를 하던 앤데 왼쪽 벽에서 100픽셀만큼의 여백이 지금 필요하다라고 명시를 해버렸죠. 그랬더니 본인 크기를 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얘는 항상 최대화니까. 여기를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줄이지 본인 사이즈가 줄어들지 않고서는 여백 100픽셀을 만족할 수 없으니까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잠깐 또 주석을 걸고 제가 여기다가 마진 라이트 100픽셀을 놓으면
오른쪽에 여백 100을 만들어야 되니까 당연히 본인 사이즈가 또 줄어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왼쪽 오른쪽 방향만 반대가 된 거지 사실상 같은 개념이죠.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레프트 100도 같이 주면 양쪽이 100픽셀만큼 떨어졌죠. 자, 지금 이거 잘 보세요. 정렬이 된 건가요? 이건 가운데 정렬이 된 겁니다. 왜냐면 화면 기준으로 여기랑 여기랑 여백이 같아요. 같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100이라고 지정을 똑같이 했으니까. 근데 얘는 늘어나면 늘어난 대로 100을 유지를 할 거니까 정렬은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정렬을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 방법밖에 없다면 내가 원하는 사이즈를 지정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조금 불편할 거예요. 일단 이것도 가능한 건 맞지만 우리가 좀 더 확실한 방법을 배워볼 겁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건 사이즈가 우리가 원하는 너비라는 사이즈가 존재할 때에도 정렬을 하는 거니까 자, 제가 너비를 다시 주고요. 여기서 마진 레프트 100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왼쪽에서 100만큼 여백을 가져요. 자, 그럼 얘 주석 걸고 이 라이트를 주석을 풀면 원래 마진 라이트 100픽셀을 주면 여기에 여백 100만큼 생기던 건데 애초에 얘가 지금 최대화가 아니라 너비가 고정됐기 때문에 이만큼 여백이 지금 남아있죠. 근데 제가 여기다가 라이트를 주면 우리 눈엔 달라지는 게 없겠죠? 근데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이 뒤에 컨텐츠가 생기면 애초에 지금 블록 요소라서 얘가 지금 밑에 줄로 나오고 있는 건데 그러면 이거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뭐 맞는 상황은 아니지만 인라인 블럭으로 바꿔놓고 볼게요. 당연히 존재는 해요. 존재는 하지만 우리 눈에 영향이 없다라는 거죠. 이거를 그럼 이렇게 봅시다. 확실하게 개발자 도구로 까보면 되죠. 여기 지금 이만큼의 여백이 있잖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있는데 일을 했는데 의미가 없어 보일 뿐이에요. 실제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마진 레프트 100도 주면 얘는 의미가 우리 눈에 보일 수밖에 없는 애죠. 그럼 나타났네요? 그럼 이거 정렬된 건가요? 이건 지금 정렬이 안 됐죠? 애초에 가운데 정렬이 아니잖아요. 이만큼 남아있는데 만약에 화면이 얼추 비슷하게 가서 한 이 정도가 된다면 정렬이 된 것처럼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사실 이거는 화면이 늘어나면 바로 깨져버리는 거니까 의미가 없죠. 그렇죠? 자, 그럼 이 상황에서 너비와 마진 레프트와 마진 라이트를 셋 다 본인이 원하는 사이즈를 부여했을 때 일은 다 하고 있지만 우리 눈에는 누가 가장 손해를 보는 거예요? 누가 일을 못한 것처럼 보이고 있어요? 그렇죠. 얘가 아무 일도 안 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실제로는 했지만. 그렇죠? 자, 중요한 개념입니다. 너비, 마진 레프트, 마진 라이트 이 세 개가 동시에 개성을 가지면 라이트는 손해를 봐요. 근데 이건 레프트 라이트의 개념만 있는 게 아니라 탑 바텀의 개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바텀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개성을 계속 세 개가 동시에 부린다면 이 개성을 부린다는 게 무슨 소리냐? 이 사실상 위드라고 하는 이 녀석은 우리가 픽셀을 부여하기 전에 이게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오토. 이 오토라는 녀석 때문에 얘가 기본값이기 때문에 이 위드는 블록 요소는 너비가 최대화되고 있던 거예요. 인라인 요소한테는 이 오토가 똑같이 들어가 있는데 최소화가 되는 겁니다. 디스플레이에 따라서. 그럼 지금 블록 요소니까 오토를 부여했다라는 건 개성을 부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마진 레프트 라이트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개성을 부렸어요. 라이트가 손해를 본 것 같죠? 얘는 일을 했지만 일을 안 한 것처럼 보이고 있으니까 손해를 보고 있어요. 자, 여기서 레프트가 개성을 부리지 않고 손을 놓으면 어떻게 됐어요? 그쵸?
지금 마진 레프트라고 하는 녀석 오토를 줬더니 원래 얘가 여기 있었는데 마진 라이트 100픽셀 이거를 수행하기 위해 이쪽으로 튕겨져 나가버린 거잖아요. 이만큼 이동을 해버렸죠. 그렇죠? 셋 다 고집을 부리지 않았기 때문에 라이트가 손해를 안 보는 거예요. 누군가 3명이 동시에 개성을 부리면 라이트는 항상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데 셋이 동시에 개성을 부린 게 아니니까 얘는 손을 놨으니까. 자, 그럼 얘가 다시 100픽셀로 가고 얘가 손을 놓으면 얘는 우리 눈에 달라지는 게 없겠죠? 어차피 이렇게 보이고 있었으니까. 그러면 얘네 둘이 개성을 부리는데 얘가 손을 놨을 때 이거 우리가 아까 맨 처음에 봤던 거 누군가는 손을 놔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라이트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이런 개념이에요. 이 상황일 때 자, 여러분들이 보셨죠? 레프트가 손을 놓으니까 라이트가 손해를 보지 않게끔 일을 잘 하는 거. 그럼 이 상태에서 라이트한테도 손을 놓으라고 하면 그때 가운데 정렬이 되는 겁니다. 왼쪽에서 이 마주 레프트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컨텐츠, 본문 컨텐츠를 붙잡고 있었어요. 얘가 100픽셀이 들어간다는 건 이 여백이 100픽셀이 생기는 건데 이제 이 컨텐츠 바깥에서 미는 거였잖아요. 그러면 이 여백이 100픽셀보다 커지면 안 되니까 여기에 딱 붙여놓고 있던 거예요. 컨텐츠를. 이 100만큼 떨어뜨리고 나서 잡고 있었어요. 손으로. 개성을 부리고 있었어요. 근데 손을 놨죠. 그래서 라이트가 고집을 부리고 있는 상태로 튕겨져 나갔다가 얘도 손을 놔버린 거예요. 양쪽에서 손을 놨죠. 그러면 여기도 안 잡고 여기도 안 잡네요? 둘 다 안 잡네요? 그러니까 얘가 그럼 난 어디에도 붙을 수 없네? 하고 가운데로 오는 겁니다. 이게 블록 요소의 가운데 정렬 방법이에요. 마질 레프트 오토, 마질 라이트 오토. 본문 컨텐츠에 너비가 존재하지 않으면 얘는 의미가 없어요. 얘는 최대하니까 너비가 존재했을 때 블록 요소의 가운데 정렬 방식 마질 레프트 오토, 마질 라이트 오토다. 자, 이거는 표기하는 방식에 따라서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상하 0. 상하는 안 줄 거예요. 0. 레프트 라이트는 오토. 이래도 같은 말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블록 요소의 가운데 정렬하는 방법 우리가 하나 알아봤고요. 동시에 개성을 부리면 누군가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자, 그럼 다음 자, 제가 아까처럼 이런 걸 좀 다시 만들어 볼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NTH 차일드 배웠죠? 골라내는 거 배웠어요? 근데 그거 말고 사실 가장 실제로 많이 사용을 하고 여러분들이 NTH 차일드는 뭐 쓰지 마 이런 건 아닌데 보통 잘 안 써요. 실제로는 쓸 일이 많이 없어요. 근데 지금 가르쳐드리는 이 내용은 계속 씁니다. 계속 엄청나게 많이 쓸 거예요.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제가 이 첫 번째 div한테 클래스라고 하는 속성을 부여할 거고요. 이 속성의 값으로 a라는 애를 넣어 볼게요. 자, 우리가 그동안에 해왔던 방식을 생각을 해보면 이 CSS에서 해당 태그, 내가 원하는 태그를 골라내기 위해 태그 이름이나 아니면 뭐 태그의 관계들을 통해 찾아 들어갔죠? 하나하나. 자, 근데 이 A라는 녀석, 클래스라는 속성으로 들어가 있는 이 A라는 녀석을 사용해서 우리는 얘를 불러낼 수 있어요. 자, 어떻게 하냐? 이 A라는, 이거 지금 별명을 하나 지어준 개념이거든요. div 태그가 10개인데, 그럼 배우가 10명이잖아요? 10명의 배우 중에서 이 클래스가 들어가 있는, A라는 클래스가 들어가 있는 이 녀석은
이름이 하나 더 생긴 거예요. 별명이. DIV라고 하는 본인 배우 이름 말고 A라고 하는 별명이 하나 더 생겼다. 우리는 그 별명을 사용해서도 얘를 찾아갈 수 있고 불러낼 수 있다. 자, 클래스는 .a라고 합니다. 클래스 명 앞에 점을 붙여요. 이걸 왜 붙여야 되냐면, 자 보세요. 이러면 이거 그냥 A 태그 부른 거 아닌가요? 그쵸? 여기다가 뭘 아무리 많이 뭔가를 준다고 해도 우리는 A라는 태그를 지금 안 쓰고 있으니까 아무런 효과가 없겠죠? 그냥 태그, 배우의 직접적인 태그 이름으로 배우를 찾아냈을 때는 이제 태그가 그 반복돼서 사용이 되다 보면 당연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러낼 때 선택자로 사용을 할 때 차이를 좀 차별성을 두는 거예요. 클래스는 점이라는 걸 붙인다. 색깔이 좀 다르죠? 자, 이렇게 붙여놓고 백그라운드 컬러를 뭐 골드 같은 걸 주겠다. 그럼 바뀌죠. 자, 근데 이 클래스라는 녀석은요, 한 명의 배우한테만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의 배우에게 줘도 상관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잘 먹죠? 자, 그리고 얘는 이런 것도 가능해요. 자, 제가 지금 클래스라고 하는 영역에다가 A 하나, A 띄고 B, A 띄고 C 띄고 D 좀 추가를 해봤는데 이 띄어쓰기는 클래스 명의 구분자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div는 본인 div라는 이름 하나, A라는 별명 하나, 이름을 두 개 가지고 있는 거고요. 얘는 div 하나, A 하나, B 하나 해서 세 개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얘는 네 개의 별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러낼 수 있는 방법이 많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걸 한번 해볼게요. .b한테 백그라운드 컬러를 뭐 그린으로 줘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얘는 그린이 먹었죠? 만약에 얘가 이 위로 간다면 그린은 안 먹어요. 똑같은 클래스잖아요. 그러니까 A가 먼저 있긴 하지만 누가 더 디테일하다, 누가 더 까다로운 조건이다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순서 따라 변화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걸 또 까다롭게 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줄 것이냐? 여기도 B를 하나 넣어야겠다. 아니지. 그러면 볼 게 없는데? 아, 여기 B 넣고요. 자, 이런 걸 해볼게요. 얘를 다시 위로 올릴 거예요. 여기다가. 근데 이런 걸 붙일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B라는 이름으로 그냥 불렀을 때에는 순서 때문에 그린이 없었는데 .a를 하나 더 붙였더니 그린이 생겨났죠? 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고 있어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 클래스로 A와 B를 가지고 있는 애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냥 A라는 클래스 하나 불러낸 것보다 디테일해진 거겠죠? 두 개를 충족하는 애들을 부르는 거니까. 자, 이런 개념이고. 그리고 이런 것도 가능해요. 얘한테는 내비로 변경을 좀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놨다라고 했을 때, 자, 그냥 태그 이름이 달라도 클래스가 들어가 있으면 둘 다 먹고 있는 상황인 건데, 여기다가 이런 걸 줄 수 있어요. 클래스명 오기 전에 div라는 걸 먼저 쓰면 얘는 A라는 클래스, B라는 클래스를 둘 다 가지고 있는 div를 찾아가 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얘는 해당이 안 된다라는 거죠. div가 아니니까. 여기 선택자에 적혀있는 모든 걸 만족을 해야 되는데 얘는 만족을 못하게 된 거니까. 그래서 그린이 하나만 적용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자, 이 클래스 정말 많이 사용을 할 거고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결국에 이 스타일 작업을 할 때 이 CSS를 여러분들이 직접 모든 걸 다 부여하지는 않을 거예요. 나중에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걸 사용해서 되게 편하게 사용을 할 건데 그때도 클래스명 가지고 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고,
그리고 이 HTML 안에 클래스 말고 별명을 지을 수 있는 방식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거 보여드릴 건데 이번엔 id라고 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q라고 하는 걸 하나 넣어 놓을게요. 자, 얘도 하나의 별명이고요. 얘도 하나의 별명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똑같은 별명 역할을 해요. 근데 나눠 놓은 데에는 당연히 이유가 있겠죠? 이 클래스는 여러 군데에 줘도 문제가 없다라고 했어요. 이 id는 한 태그에 q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으면 다른 태그에 q라는 id를 못 줘요.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 하지 마라 이겁니다. 이렇게. 근데 코드펜에서는 이렇게 해도 얘가 동작을 해요. 이 id라는 걸 하나만 줘야 되는데 겹치면 안 되는 건데 이걸 부여를 했을 때에도 동작을 합니다. id는 샵을 붙여서 선택을 해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원래 이거 코드펜만 되는 겁니다. 실제로는 id는 같은 파일 내에서 중복될 수 없어요. 오로지 하나만 부여 가능. 이렇게는 가능하겠지만 이렇게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클래스랑 id라는 개념.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개념들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면 사실 태그 구조를 어떻게 쌓아놔도 내가 원하는 태그를 쏙쏙 골라내는 게 별로 어렵지 않겠죠? 여차하면 클래스나 아이디 같은 거 부여해서 해도 되는 거니까. 이거 왜 이러니? 자, 제가 지금 배운 개념들을 사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를 하나 열어 드릴 겁니다. 문제가 2개 열렸는데 자, 위에는 개념이고 밑에 문제. 무지개를 만들어주세요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문제는 하나인데 4가지 버전으로 풀어보시면 돼요. 이 정답 예시들을 열어보면 버전이 다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버전에 맞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고 무지개는 정말 간단한 문제니까 자, 이거 풀어보는 시간을 드릴 건데 지금부터 일단 풀어보시고요.